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입니다. 2019년 1월 27일 오후 9시 48분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이 편파 논란이 불거진 조혜주 씨를 임명한 데 대해서 이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이다. 캠프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정선거 획책이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농성 로텐드홀, 국회 로텐드홀, 국회 본관의 로비에 해당하죠. 로텐드홀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진 헌법기관인데 여기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 문재인 캠프에 몸을 담았던 사람,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어떤 포석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 코드 사법부를 만들고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대법관도 다 친정부 인사로 채우고 KBS, MBC도 그 방향으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이렇게 되면은 부정선거를 획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부정선거를 획책할 말하자면 포석이 되는 거죠. 부정선거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투개표 부정은 요사이 좀 어렵게 됐고요.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유력한 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됐다 하면은 그 전에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출마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선거 무효로 몰고 가는 수사나 조사나 시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락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그리고 상당수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고 할 때 공정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이 우려는 당연한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편향성이 있는 사람을 굳이 핵심 자리에 앉혔다는 거. 이것이 과연 2022년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기 보면은 선거 심판의 사유와 즉시 중단, 좌파 독재 저지 및 초권력 비리 규탄 등등 이런 지금 구호를 내걸고 단식을, 근데 이게 단식인지 릴레이 단식 농성인지 여기 좀 애매한데 한국당은 5시간 30분씩 식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걸 단식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그게 무슨 단식이냐. 릴레이 단식이 아니라 딜레이 식사 아니냐. 참 말도 재밌게 만들어내네요. 딜레이 식사가 아니냐. 웰빙 단식이니. 투쟁 아닌 투정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져 온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는 한 분이 종일 단식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지금 가장 바쁠 때라는 점을 고려해 취지는 같이 하면서 두 계조로 나눴다. 진정성을 의심받고 오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일종의 해명을 했습니다. 릴레이 농성은 농성이라고 그랬네요. 방탄국회로 일관하면서 김태우와 신재민 손혜원에 이르기까지 실체 규명을 거부한
여당에 대한 저희의 외침이다. 캠프 인사를 임명해 선거마저 장악하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20년 집권의 종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집권하려면은 부정선거를 해도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수사기관, 선관위 이런 걸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상당히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자, 이 중대사안입니다. 그런데 중대사안을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런 농성, 이거는 좌파 운동권 세력의 거의 전유물이죠. 또 잘 합니다. 끈질기게 합니다. 단식, 삭발, 어떤 경우는 분신도 하고요. 투신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 저는 보수라고 하기보다는 자유진영, 자유민주 세력, 대한민국 수호 세력, 애국 세력이죠. 애국 세력. 애국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느냐 하는 고민이 좀 됩니다. 저는 이 자유민주 수호 세력, 자유진영에서까지 좌파가 하는 식의 농성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또는 삭발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 자유진영, 자유세력, 자유민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 나름대로 미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삭발, 단식은 애국 세력이 하는 방법 중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보수, 자유진영, 우파, 대한민국 수호 세력, 애국 세력 등등을 불리지만은 이 세력은 헌법을 지키려는 세력이고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중요시하는 세력입니다. 거짓말과 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교양. 이런 게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우파는 미학이 있어야 합니다. 우파의 미학은 교양이기도 하고 절제된 모습이기도 하고 규율이 있고 강건하고 그리고 상부정실이 투철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게 남자다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파의 미학은 남자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 비장한 맛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우파는 말이 정확하고 말이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파가 교양을 포기한다든지 우파가 진실을 포기한다든지 우파가 아래 위도 없게 되면은 이건 우파가 아니죠. 아래 위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 비판할 때 저 사람은 아래 위를 모르는 사람이다. 예의 없다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보수는 아래 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래 위라는 것은 뭐냐?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앞으로 살아날 사람을 쭉 연결해주는 그게 전통이고 미풍양속이고 역사입니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수고 자유진영이죠. 이런 걸 뭉뚱그려가지고 우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파의 투쟁 방식은 뭘까? 구체적으로 조혜주 의원 임명 강행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강력할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하여튼 아스팔트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야당은 권력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방송도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해야 합니다. 직접 호소하려면은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도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대학에 가야 합니다. 대학과 아스팔트를, 대학과 거리, 광장을 버리면 안 되죠. 광장과 캠퍼스와 아스팔트를 버리면 안 됩니다. 캠퍼스로 나가고 아스팔트로 나가야 돼요. 집권 세력은 조금 다르죠. 그러나 야당이, 더구나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것은 체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느냐? 핵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체제가 걸려 있고 핵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핵 문제는 민족 공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걸려 있습니다.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재산이 걸려 있어요. 이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자세가, 싸우는 자세가 일단 비장한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한 자세.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진실을 알려가지고, 알리는 방법은 충격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각성하도록 만들려면은 실내에서 로텐다 홀에서 농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국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고발장을 많이 써야 합니다. 뭐 중요한 일에 고발장을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 그동안의 헌법 위반 사례를 한번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최강권 분량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헌법의 칼을 쓰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당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반 이상이 됩니다. 반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갖다 댔던 그 잣대를 가지고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갖다 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이란 잣대를 갖다 대면은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아마 10배 이상 나올 거고, 그건 다 엄중한 겁니다. 엄중한 겁니다. 헌법 1조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고,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를 부정하고, 헌법 제4조 통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생명권 보장, 국민들에 대한 생명권 보장도 위반하고, 그래야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헌법의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는 이 조항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는데, 왜 자유한국당은 농성은 하면서 뭐 단식 비스무리한 것도 하면서 왜 중요한 헌법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정도 헌법 위반이면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도 할 수 있고 탄핵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건 하지 않느냐? 왜 사소한데 목숨 걸고 중요한 거는 소홀히 하느냐?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투쟁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헌법의 칼을 어떤 식으로 들 것이냐? 잘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거리로 나오고 캠퍼스로 가고 해서 하면서 헌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형사고발, 탄핵 추진까지 가는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말하자면은 무슨 행동을 해야 일관성이 있고 법의 뒷받침을 받는 것입니다. 헌법적 뒷받침을 받는 것입니다. 야당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은 물리력이 아닙니다. 헌법의 힘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여러와 같은 지지를 끌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 사실도 헌법적 해석을 해가지고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방식은 아주 적확한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선전할 수 있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뭐 그런 기술이 필요하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 우파의 가치, 우파의 미학, 우파의 절도, 상부정신, 남자다움. 왜 우파는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우파는 국가를 대표합니다. 국가를 지킵니다. 우파는 국군을 지지합니다. 우파는 민족사의 전통과 정통을 수호합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행동 가짐은 좌파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는 파괴적이지만은 우파는 아래 위를 알면서 국가와 민족과 자유와 번영을 유지해 나가는 주인입니다. 주인.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거기에 맞는 투쟁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농성, 삭발 이런 것하고는 다른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